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행할 심층 분석의 목적은 아주 명확합니다. 네, 바로 본론으로 가시죠. 오늘 다룰 자료는 그 국가건설기준센터의 KDS 11, 50, 15입니다. 전면 기초의 지지력과 치마 특성에 대한 기술 검토 가이드죠. 맞습니다. 총 11장의 슬라이드에 정말 방대한 공학적 지식이 담겨 있는데요. 네, 불필요한 인사말이나 잡담은 다 생략하고 이 내용을 10분 내외로 완벽하게 압축해 보겠습니다. 단 하나의 디테일도 놓치지 않고 직관적으로 해부하는 게 이번 시간의 미션입니다. 좋습니다. 기초 설계의 첫 단계는 언제 일반적인 얕은 기초를 포기하고 이 거대한 전면 기초를 선택하느냐, 그 기준부터 잡아야 하거든요. 보통은 기둥 하나마다 그 아래에 넓적한 주춧돌 같은 독립기초를 따로따로 묻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상부 하중이 너무 크거나 집안이 연약하면 이 기초들의 크기가 점점 커집니다. 네, 자료비 2페이지를 보면 그 개별 기초들이 차지하는 면적의 합이 건물 전체 면적의 50%를 초과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기둥마다 따로 흙을 파고 콘크리트를 붓는 과정이 서로 간섭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죠. 오히려 작업이 꼬이게 되는군요. 네. 그래서 아예 건물 바닥 전체를 하나의 거대하고 두꺼운 슬랩으로 통째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전면 기초고요. 경제성 면에서 훨씬 압도적으로 유리해집니다. 그 50% 룰도 흥미로운데 공학적으로 더 중요한 이유는 슬라이드 3장에 나오는 그 가교 효과 때문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가교 효과, 즉 브리지 이펙트죠. 청취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땅속은 절대 균일하지 않습니다. 겉보기엔 평평해도 땅속 깊은 곳에는 막 국부적으로 흙이 굉장히 무른 소프트 포켓이 숨어 있을 수 있잖아요. 는 부둥치마가 발생할 테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바닥 전체를 하나로 묶는 전면 기초를 쓰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거대한 콘크리트판의 굽힌 강성이 하중을 주변 단단한 집안으로 재분배하거든요. 돋보기가 빛을 분산시키듯이요? 네, 발밑에 연약부가 있어도 두꺼운 기초가 마치 다리처럼 그 구간을 가로질러 버리는 겁니다. 치명적인 부둥치마를 탁월하게 억제하는 거죠. 집안의 불균율성을 그냥 구조물의 물리적인 강성으로 덮어버리네요. 그럼 이 거대한 판이 어떻게 그 무거운 빌딩을 버티는지 지지력을 좀 짚어보죠. 얕은 기초의 기본 지지력 산정 공식 다들 아실 겁니다. 네, 점착력 항이랑 흙의 무게항,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기초의 폭과 관련된 항이죠. 일반 기초랑 전면 기초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바로 이 세 번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공식의 제3항, 바로 기초의 폭, 비가 설계의 핵심 지배 요소로 작용합니다. 전면 기초는 건물 바닥 전체니까 이 폭, 비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이게 단순히 면적이 넓어져서 힘이 분산된다는 그런 1차원적인 논리가 아닙니다. 폭이 넓어지면 집안 내부에서 흙 입자들이 밀려나는 파괴 궤적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됩니다. 궤적이 커지니까 네, 결과적으로 집안이 버텨낼 수 있는 극한 지지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물리적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거죠. 지지력을 그렇게 확보하는 거군요. 그런데 제가 슬라이드 5장을 보면서 가장 감탄했던 건 따로 있습니다. 보상 기초 개념이요. 플로팅 파운데이션이죠. 아주 우아한 공학적 원리입니다. 마치 양팔 저울에 흙이랑 건물을 올리는 것 같은 비유가 딱 맞지 않나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이 개념의 핵심은 순접지압을 통제하는 것에 있습니다. 건물을 지려면 필연적으로 땅을 파내야 하잖아요. 네, 꽤 깊이 파내죠. 그때 판에서 버려지는 흙의 무게를 계산하는 겁니다. 집안 입장에선 수만 년 동안 짓누르던 흙의 무게가 갑자기 사라진 거니까요. 응력이 확 줄어들겠네요. 그럼 딱 그 줄어든 흙의 무게만큼 완벽하게 일치하는 하중을 가진 건물을 그 빈자리에 채워 넣는다면 원래 흙 1만 톤을 파내고 1만 톤짜리 빌딩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건물이 땅을 누르는 추가 응력, 즉 순접지압은 0이 되어버립니다. 자연을 완벽하게 속이는 거네요. 맞습니다. 땅은 새로 건물이 지어졌다는 사실 자체를 물리적으로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치마도 거의 발생하지 않죠. 정말 짜릿한 발상이네요. 극도로 연약한 집안에도 마천노를 올릴 수 있는 이유가 이거였군요. 하지만 공학에 공짜는 없잖아요. 폭이 그렇게 넓어지면 네, 땅속 아주 깊은 곳에서 완전히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슬라이드 6장에 나오는 응력 영향권 문제입니다. 기초폭이 넓어질수록 기초가 땅을 누르는 그 압력의 파동이 땅속 깊이 뻗어 내려간다는 거죠. 전면 기초 설계 시 가장 경계해야 할 함정입니다. 폭이 50m, 100m에 달하면 응력 영향권이 아주 깊은 심도까지 거대한 반원 형태로 내려갑니다. 얕은 곳에 단단한 안반이 있다고 안심하면 절대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네요. 그렇습니다. KDS 기준에서도 명시하듯이 그 깊은 심도에 숨어있는 연약한 점토층, 딥소프트 클레이의 존재 여부를 반드시 감지해야 합니다. 거대한 하중이 단단한 층을 뚫고 그 밑에 숨은 점토층을 짓눌러버리면 건물이 서서히 가라앉는 대재앙이 오겠네요. 네, 그래서 집안 조사를 기초폭의 200EP 이상까지 철저하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땅속을 파악했으니 슬래브 자체의 거동을 볼까요? 슬라이드 7장입니다. 기초 슬래브의 두께, 그러니까 강성에 따라서 건물이 가라앉는 양상이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맞습니다. 연성 기초와 강성 기초로 나뉘죠. 두께가 얇은 연성 기초는 시각적으로 봐도 중앙이 오목하게 휘어지면서 가라앉더라고요.
모서리보다 중앙부 치마령이 훨씬 커서 꼭 활처럼 휘어지는 모양이죠. 반면 콘크리트를 충분히 두껍게 친 강성 기초는 뼈대가 튼튼해서 절대 휘어지지 않습니다. 무거운 건물이 눌러도 바닥 전체가 거대한 쟁반처럼 평평하게 가라앉는다는 거네요. 네, 그걸 균등 치마라고 부릅니다. 설계자는 이 변형 양상을 예측해서 슬래브의 최적 두께를 결정해야 하죠. 그럼 설계 단계에서 이 미세한 변형을 어떻게 예측하나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할 텐데 슬라이드 8장을 보면 집안을 무수히 많은 스프링으로 모델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집안 반력가스 모델링 기법이죠. 흙의 저항력을 스프링의 탄성으로 치환하는 아주 직관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요. 현장에서 보통 30cm짜리 원형 철판을 눌러보는 평판제하 시험을 하잖아요. 거기서 얻은 결과값이 기본 집안 반력계수인데 초보 엔지니어들이 이 30cm 기준의 값을 거대한 전면 기초 해석에 그대로 가져다 쓰는 실수를 종종 합니다. 손가락으로 매트리스를 누를 때랑 사람 몸 전체로 누를 때 매트리스가 들어가는 깊이가 완전히 다른 것과 같은 이치네요. 정확합니다. 힘을 받는 면적이 커지면 흙이 저항하는 스케일 자체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보정 공식을 이용해 실제 기초폭에 맞게 반드시 스케일업 변환을 해줘야 합니다. 그 변환 수식을 안 쓰면 완벽한 쓰레기 데이터가 되는 거군요.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겠네요. 건물의 거동을 완전히 왜곡하게 되죠. 그리고 스케일을 보정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슬라이드 9장으로 넘어가면 흙의 종류에 따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닥이 닿아 있는 집안이 모래냐 점토냐에 따라 압력, 즉 접지압의 형태가 완전히 정반대로 나타난다는 부분이요? 네. 강성 기초가 사질토, 즉 모래 집안 위에 놓이면 접지압이 중앙부로 집중되는 프레셔 피크 현상이 나타납니다. 모래 입자들은 갇혀 있을 때 마찰 저항이 극대화되니까 꽉 갇힌 중앙부는 버티는 힘이 세고 가장자리는 밀려나서 약해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점성토, 즉 찰흙 집안은 정반대입니다. 점토는 입자들끼리 끈적하게 달라붙는 응집력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무거운 판으로 누르면 가장자리 흙들이 밖으로 안 밀려나려고 서로 꽉 잡고 버티면서 모서리 끝단에 압력이 엄청나게 집중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압력이 중앙에 몰리느냐 모서리에 몰리느냐에 따라 기초 내부의 굽힘 모멘트와 전단력의 위치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흙의 종류 하나가 철근을 어디에 얼마나 더 촘촘히 넣을지 백은 도면까지 통째로 바꿔버리는 거네요. 정말 집안과 구조물은 하나의 유기체 같습니다. 네, 토질과 기초 강성을 모두 반영해 단면을 세밀하게 조정해야만 안전한 설계가 나옵니다. 자, 흙의 하중도 이기고 토질의 성질도 극복했는데 자연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 슬라이드 10장, 이제 물과의 싸움입니다. 지하 수위 문제죠. 전면 기초 설계의 또 다른 핵심 변수인 부상의 위협성입니다. 수만 톤짜리 콘크리트 빌딩이 물 위에 뜬 튜브처럼 떠오른다는 게 직관적으로는 잘 안 믿거든요. 바닥면이 지하 수위 아래로 내려가면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의해 물에 잠긴 부피만큼 양압력, 즉 부력이 발생합니다. 전면 기초는 면적이 워낙 넓어서 이 부력의 총합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장마철에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 바닥이 솟아오르는 사고들이 다 이 무시무시한 부력 때문이잖아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공학적인 해결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앵커를 박아 건물을 묶어두는 겁니다. 기초를 관통해서 땅속 깊은 단단한 안방까지 강철 케이블을 받고 팽팽하게 당겨서 인장력을 확보하는 거군요. 네, 두 번째는 아주 원초적으로 건물 자체의 구조물 무게를 무식할 정도로 늘리는 겁니다. 자중을 키워서 부력을 짓누르는 거네요. 슬래브 두께를 더 키우거나 빈 공간에 무거운 흙을 가득 채워 넣는 식으로요. 어떤 방법을 쓰든 전면 기초가 물에 잠길 가능성이 있다면 부상 검토는 필수입니다. 정말 치열한 물리적 힘겨루기네요. 자, 이제 마지막 11장 슬라이드에 도달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관통하는 설계의 본질이 저울 이미지로 요약되어 있더라고요. 결국 전면 기초 설계란 두 개의 거대한 무게추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과정입니다. 저울의 왼쪽은 전단 파괴에 대한 안정성이죠. 건물이 흙을 뚫고 붕괴되지 않게 버티는 힘이군요. 반대로 오른쪽 추는 안밀치마형 제어입니다. 건물이 허용 기준 이상으로 가라앉지 않도록 통제하는 거죠. 엔지니어가 굴착 깊이, 폭, 두께를 미세하게 조절하면서 그 0.1mm의 균형을 찾아내는 최적화 과정이네요. 그것이 기초 설계의 예술이자 본질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깊은 기초, 즉 말뚝의 지지력 산정으로 주제를 이어가 볼 예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무심코 걸어다닌 거대한 빌딩 숲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단순히 콘크리트를 부어놓은 게 아닙니다. 흙의 종류를 계산하고 지하수의 부력과 싸우며 미세한 치마량까지 예측해낸 거대한 인공 지반이 지금 이 순간에도 건물의 균형을 완벽하게 잡고 있습니다.